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람다의 권한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의 권한 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람다가 행사하는 권한은 execution 롤을 사용합니다. 즉 람다가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API 호출을 할 때, 혹은 뭔가 AWS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execution 롤이고요. 예를 들면 로깅 작업을 위해서 클라우드 와치에다가 로그를 던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와치에 접근 가능한 execution 롤이 필요하고, 또 하나, 람다가 S3 프리사인드 URL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execution 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AWS 람다가 뭔가 다른 서비스와 인터랙션을 할 때, 클라우드 와치로 로그를 보낸다든지, 혹은 프리사인드 URL을 만든다든지, 혹은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뭔가를 가져온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execution 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EC2에다 여러분께서 부여하시는 역할과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람다의 다른 주체, 예를 들어서 AWS 서비스라든지 유저가 접근할 때는 리소스 베이스드 폴리시 혹은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폴리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폴리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혹은 유저 등이 람다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AM 유저한테 뭔가 람다를 인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혹은 어떤 계정에다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폴리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리소스 베이스드 폴리시는 AWS 계정, 서비스들이 람다를 활용할 때 사용합니다. 즉 요거는 람다의 입장에서 나를 누가 부를 수 있느냐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람다 퍼미션이라는 리소스로 구성이 되는데, 요거는 일종의 숨겨진 리소스로 EC2로 따지면 인스턴스 프로파일처럼 뭔가 퍼미션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입장에서는 이 람다 퍼미션이 나를 부를 수 있는 애가 누구냐를 정해주는 리소스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공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EC2다. 혹은 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벤트 브릿지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공책을 하나 들고 있고, 여기에 허용된 서비스들만 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S3에서 람다를 트리거할 때는 람다의 리소스 베이스드 폴리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S3는 나를 트리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람다 퍼미션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3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콘솔에서 연동할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 CLI, SDK 등으로 리소스 생성할 때는 수동으로 여러분께서 요걸 만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인스턴스 프로파일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드린 아키텍처 중에는 이렇게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가 주기적으로 AWS 람다를 불러가지고 뭔가 인프런 강의의 수강생들을 크롤링해서 SNS로 알람을 보내는 그런 아키텍처가 있는데, 아키텍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이벤트 브릿지란 서비스에서 주기적으로 람다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 람다 안에 이 이벤트 브릿지는 나를 호출할 수 있어 라는 퍼미션, 이 람다 퍼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리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요 이벤트 브릿지가 람다를 트리거 시킬 수 있다. 요게 권한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 브릿지가 람다를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펑션 오버뷰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실제 리소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람다 퍼미션 리소스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께서 콘솔을 활용해서 이 이벤트 브릿지를 트리거로 등록을 하시면은 요걸 만들 필요가 없는데, 실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여러분께서 이 람다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람다 퍼미션이라는 리소스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무슨 펑션 네임에 대해서, 누가, 이벤트는 이 이벤트 브릿지죠. 이벤트 브릿지가 요것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리소스를 별도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람다의 컨피규레이션의 퍼미션 탭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리소스 베이스드 폴리시라고 뜨고, 요 상태에서 요걸 눌러보면은 누가 나를 부를 수 있는지 요게 정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소스 ARN, 즉 누군가 나를 부를 수 있다. 누가, 이 소스에 해당하는 애가 나를 부를 수 있다라는 폴리시를 여러분께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이그램을 정리하면은 요 람다가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혹은 다른 서비스와 인터랙션 할 때는 이렇게 필요한 것이 바로 execution 롤입니다. 그래서 execution 롤이 있어야지만 요 다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람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서비스가 람다를 호출하거나 트리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리소스 베이스 폴리시, 람다 퍼미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용하는 거는 인보크 펑션을 허용할 수 있다. 누가, 프린시플은 누가 해당하는 거죠? 이벤트가, 혹은 EC2가, 혹은 S3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IAM 창자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IAM 주체들이 이 람다를 호출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거는 이 IAM 사용자에 붙은 아이덴티티 폴리시겠죠? 그래서 이 IAM 사용자가 호출 권한이 있다면은 이렇게 람다를 호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은 람다에서 활용하는 엑시큐션 롤에서 파생되는 임시 자격 증명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시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람다를 이용해서 S3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료 기간을 12시간을 설정하고 배포한다 하더라도 실제 요 URL이 사용 가능한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된다. 왜냐면은 요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자격증명이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로직은 15분 만에 끝나지만 그 안에서 뭔가 IM을 활용해서 파생된 게 있다. 그러면 그거의 유효기간은 1시간인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 자격증명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별도의 액세스키 페어로 프리사인드 URL을 생성해야 된단 말이죠. 참고로 이 영구 자격증명과 임시 자격증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람다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이렇다 정도만 정리를 하고 강의가 차차 진행되면서 제가 이 람다 권한을 사용한 시점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